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하기 제 171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이십니다. 171회 백수 바리스타 돌아왔습니다. 한량 바리스타. 뭐 다양한 다양한 표현을 갖다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냥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도 돼. 그냥 쓰레기. 갑자기 응팔에 쓰레기가 생각이 나네. 자, 171회. 제가 오늘 일요일날 2월 6일 일요일날 녹음을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업로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 또 왜 코가 훌쩍거리냐, 병신같이.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알 길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할 수도 없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뭐 알 수가 없어. 뭐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네, 우리는 인생은 그래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면 돼. 너무 요란 떨 필요 없어. 그냥 인생은 조용하게 살다 가는 게 제일 좋아. 명절을 어찌됐든 간에 다들 다 보내고 이제 일상의 회복이 됐죠. 네, 저 역시도 이제 새로운 일터로, 새롭진 않고 일터의 자리로 다시 가고 있는데, 일단 현재 수업이 없어. 이제 다시 백수야. 수업 하나 있던 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종강돼서 다시 이제 백수의 위치로 오고 있어서, 이제 주머니는 비어 있지만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또 아마 또 열심히 녹음할지도 몰라. 네, 어찌됐든 간에 명절을 보내고 왔는데, 사실 이 명절 하면은 대부분,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명절이 왔으면 좋겠어. 와, 명절이 기대돼. 뭐 이런 사람은 내 주변에 잘 못 봤어. 사실 명절을 기대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었죠. 뭐, 저희 아들도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봤지만, 용돈 되게 많이 챙기더라고. 그거 보면서, 내 옛날을 보는 것 같아. 진짜 제 아들이, 자녀가 없다 보니까, 제 아들이 자녀가 없대, 병신. 제가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자녀가, 생기질 않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얻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나 좀 이쁨 받고 어디 가나 좀 이렇게 조금은 대우를 잘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 와, 막 수입이 짭짤해. 와, 씨, 나 보면서 깜놀해서 깜놀. 뭐 아빠보다 더 잘 벌어. 이야, 대박이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났지. 나도 옛날에 절 한 번 하면 용돈 두둑히 생기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옷도 사고 뭐 신발도 사고 뭐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고 막 그럴 만큼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전혀 명절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네. 이제 하나가 갔으니까 이제 또 오죠. 조만간 또 추석이 오는데 아마 올해도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설날이 지나면 곧 봄이 오겠지. 봄이 오면 또 갖가지 행사들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선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3월달 선거하다 보면 또 어영부영 4월. 네, 4월은 또 식목일 지나가면서 또 5월이 와요. 푸르른 5월. 물론 지금 코로나라 뭐 벚꽃 축제나 꽃 축제를 갈 엄두를 낼 수는 없지만 어영부영 또 4월 보내면 이제 5월이 옵니다. 5월이 오면 이제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스승의 날, 뭐 이러면서 또 5월이 또 가요. 그럼 6월이 되면 좀 덥죠? 네,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뭐 피서를 가는애, 안 가네, 뭐 쉬어야 되네, 안 쉬어야 되네, 그러면 또 이제 6월, 7월, 8월이 갑니다. 학생들은 이제 방학하고, 그럼 6, 7, 8 또 가면요, 좀 있으면 이제 9월이 와요. 또 9월이 오면 조만간 추석이 또 오겠지, 그치? 올 추석은 언제지? 찾아볼까? 추석. 2022년 추석. 9월
9일부터네요. 우와, 9월 초야. 빠르다. 일단 9월 초에 있어요.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9월 12일 월요일 이제 대체휴일에서 총 4일. 아, 또 이거 애매하네요. 아, 씨. 인사 다니기 힘들겠는데. 이번 추석 때도 약간, 아, 이번 추석이래. 이번 설날 때도 그랬는데, 아, 올 추석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느낌상, 금, 토, 일, 월, 화, 뭐, 이래, 수. 이래야 좀 이제, 아, 좋은데, 사실 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쉬는 날이 많을수록 좋은 자영업자가 있고, 쉬는 날이 많을수록 안 좋은 자영업자가 있죠. 특히 이제 오피스 상권들은 안 좋고, 또 이제 노는 상권들은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희비가 엇갈리죠? 뭐 인생이 다 그래요.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 없지. 어찌됐든 간에 또 10월 달을 보니까, 10월 2일 노인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일요일 한글날, 10월 10일 대체휴일, 뭐 이렇게 잡혀 있네요. 네, 뭐, 꼭, 이 할 일 없는 애들이 이런 거 하고 있어. 언제 쉬나. 그 있잖아. 학교 다닐 때 꼭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야, 시험 일정 언제냐?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노는 거 찾고 야, TV 프로그램 뭐 하니? 뭐 이제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나야, 나. 나. 딱 나야. 내 수준이야. 네. 내 인생은 항상 그랬어. 항상 이렇게 좀 묻어가고 놀고 먹고 내가 진짜 이만큼 밥 먹고 사는 것은 하늘의 덕, 첫 번째 하늘의 덕, 두 번째 부모 덕, 내 덕은 없습니다. 진짜 부모 잘 만나서 이만큼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도 안 해. 아, 씨, 진짜 내가 봐도 양아치야. 생 양아치. 아, 씨, 반성해야 돼. 네, 이번 설날을 계기로 반성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우리 여러분. 자, 오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연도 없고 설날이라 아무것도 없어. 댓글도 없어. 아, 이게 큰일 났네. 오늘 방송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지? 일단 할 얘기가 없어. 네, 그래서 제가 다녀온 네, 동백꽃 필 무렵 또 뭔 개소리 하려고 그러느냐? 또 이러시겠죠? 네, 그 개소리 좀 할게요. 할 게 없어서. 아, 그 전에 커피 한 잔 먹겠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개소리를 또 퍼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커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 제가 실제로 이제 현장을 물러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특히 잘하는 건 없었어.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현장을 물러나니까 더 이제 할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울 게 없는 거지. 점점 아는 게 없어지는 거야.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좀 발맞춰서 새롭게 배워가야 되는데 현장을 딱 물러나면 이게 좀 퇴보돼요, 자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퇴보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공부해야 된다. 계속. 그래야 이제 네가 뒤처지지 않고 그나마 밥벌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저는 지금 그런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아, 내가 점점 퇴보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게을러 터져갖고 안 되지. 자, 오늘은 스타벅스 3종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좋아하느냐? 너 또 정말 절묘하게 이때 딱 땡 그러냐? 네, 좀 짜증나네. 자, 제가 스타벅스를 싫어합니다. 좋아할 턱이 없지. 나 같은 가난한 찌질이들은 스타벅스를 좋아하지 않아. 물론 로고나 MD 상품은 좋아해. 그래서 주는 걸 마다하진 않아. 주는 걸 마다하진 않는데 내 돈 주고 가서 잘 먹진 않는데 본의 아니게 이걸 샀어. 네. 왜 샀느냐? 궁금해서. 일단 먹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진짜로.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먹었는데 뭔가 기억이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맛이었지? 막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콜드브루 시리즈 나온 거 두 개랑 RTD 타입으로 나왔어요. 이게 좀 페트병이 아니고 이제 플라스틱 병에 나왔는데 일단 싸지는 않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제품들은
편의점 같은 데서 정가 주고 먹으려면 거진 뭐 3,000원, 뭐 특히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먹으려면 캔 하나, 캔 하나가 아니지. 캔 하나나 이런 거, 아이씨, 병신. 네, 캔이든 뭐든 거진 최소한 3,000원 정도는 줘야 돼요. 뭐, 이제, 어떤 거는 이제 2,000원대 후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3,000원, 뭐 누구한테는 큰 돈이고 누구한테는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나한텐 큰 돈이야. 왜 이렇게 찌질하냐고? 나 원래 그래. 자, 이 3,000원대 커피인데, 일단 3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콜드브루 블랙, 콜드브루 바닐라 크림, 그리고 이제 스키니 라떼라고 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키니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말랐다, 뭐 달라붙는 이런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스키니 라떼가, 뭔가 그 저지방, 실제로 이게 그 검색을 좀 해볼까? 잠시만요. 내 생각이 맞나? 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찾아봐야지. 스키니 라떼. 써있네요. 스키니 라떼. A skinny latte. 스키니 라떼. 네, 스키니 라떼. 보면 이게 저지방 밀크 커피라고 돼 있고, 옆에 이제 비격식? 비격식 표현이라고 써 있는 것 같으네요. 네, 뭐 비격식? 뭐, 알게 뭐야. 나 영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얘는 저지방으로 만든 라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저지방 우유를 들어가면 보통 맛이 없는데, 혹여나, 이게 뭐 있네? 그, 시크릿 코드가 손상될 수 있으니 스크래치를 주의하여 긁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2021년 스타 마일리지 이벤트 뒷면에 시크릿 코드를 입력하셔서 특별한 행운을 만나보세요. 뭐 내가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굳이 이거를 긁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네, 필요 없어.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콜드브루 블랙 제품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냉장 보관하라고 써 있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품들은 다 냉장 보관용 커피입니다. 이게 상온 보관하는 게 있고 냉장 보관하는 게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냉장 보관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음료 이런 것들 보면 항상 냉장고에 이렇게 진열돼 있죠. 제조원은 서울 F&B에서 제조했다고 써 있는데, 유통 전문가 판매는 동서식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 스타벅스가 이제 이런 가공 커피 이제 시중에 피는 RTD 커피를 이제 동서식품하고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동서식품이 이제 판매에 대한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뭐 영원히 가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서식품이 다시 이제 서울 F&B에다 이제 제조를 맡기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판매원은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돼 있지만 유통 전문 판매원은 일단 동서식품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하게 아는 건 없고요. 알 턱이 없지. 내가 이 관계자가 아닌데 그냥 알고 있는 풍문으로 그냥 읊었을 때 일단 동서식품이 계약을 맺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동서식품에서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다시 외주를 주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제품이 나왔는데 설명이 없어. 어떤 원두가 썼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콜드브루 커피 추출액, 뭐 볶은 커피 미국산 37.1%.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이렇게 불친절합니다. 특히 이제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일단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분을 많이 더 인수함으로써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이제 기업으로 거듭은 났지만 기본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는 이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벅스라는 간판을 뗄 수는 없죠. 네, 물론 이제 한국 그 회사 이름에서 이제 스타벅스 이름을 뗐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뭐 앞으로의 행보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제품들 커피가 미국에서 생산돼서 이제 다 이제 해외로 이제 뭐랄까 이제 미국 현지에서 제조를 해서 각 나라로 이제 원두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다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모든 나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별로 그래서 커피의 맛의 차이가 조금 나타난다는 얘기가 실제로 많이 이제 돌고 있는데, 뭐 내가 검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각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스타벅스를 먹어본 기억이 많지 않아서 스타벅스 커피를 먹었지만 사실 그렇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는 않아. 아무튼 이 스키니 라떼도 볼게요. 스키니 라떼도 이제 동서식품에서 이제 유통 전문을 했고 판매원은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제조가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스키니 라떼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 F&B라고 써 있진 않고 그냥 제조원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이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어떤 형태로 제조가 되는지 잘 궁금하네요. 일단 제조원의 거창 공장으로 돼 있고 이 서울 F&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횡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달라요. 달라.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조된 곳이 다릅니다. 다르다. 다르다. 네. 혀가 상태가 안 좋네. 자, 아무튼 얘도 역시 커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미국산 커피, 탈지 분유는 이탈리아 파우더가 들어갔다고 써 있기만 합니다. 또 하나의 제품 이제 콜드 브루 바닐라 크림 라떼. 이거 왜 찌그러졌어? 이씨, 이럴 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얘도 스타벅스 콜드 브루 커피 추출액이 들어가 있다고 써 있고 미국산 제품이라고 표기가 돼 있으면서 스타벅스 콜드 브루 커피 추출액이 2% 이상이라고만 돼 있고 볶은 커피는 일단 크림 라떼는 35.1%, 이 블랙 커피는 37.1%. 커피 함량은 지금 블랙 쪽이 더 높습니다. 일단 가당 연유, 유크림, 혼합 제제, 합성 향료 바닐라, 혼합 제제, 비타민 C, 우유 이렇게 들어있다고 써 있고요. 얘도 서울 F&B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곳에서 제조가 됐대. 유통은 동서식품, 판매는 서울우유.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자, 일단 흔들어서 블랙커피부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이씨, 깜짝이야. 뚜껑이 너무 잘 따져갖고 깜짝이었어. 알고 봤더니 이게 실링이 돼 있어서 이 뚜껑은 그냥 폼으로 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밀봉돼 있지 않아요. 그 뚜껑이 마개가 누가 갖고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 어떤 누군가가 스타벅스 로고가 좋다고 나 이거 가져갈 거야 막 이러면서. 죄송해요. 웬 병신인가 그러겠다. 자, 내가 이거 뭐야 되겠네 병뚜껑. 예. 자, 이 뚜껑은 실링을 땁니다. 아우씨, 안 따지네. 자, 땄어요. 네, 뚜껑은 핥아먹고. 자, 제가 이제 부어서 마셔볼게요. 자, 콜드브루 커피니까 뭐지 이 맛은? 노브랜드 커피스러운 이 느낌은 뭐지? 맛이 상당히 깔끔한데 뒤끝에 애프터의 그 향이 잘 올라옵니다. 일단 얘도 향이 첨가된 게 아닌가 싶은데 향 첨가는 안 써있네요. 일단 향 자체가 그 콜드브루 가공 커피에서 나는 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큰둥하냐? 비싸서 그래. 쌌으면 내가 뭐라 안 할 것 같은데 싸면 내가 뭐라 안 하는데 비싼데 너무 익숙해. 일단 맛은 괜찮습니다. 솔직히 맛은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야지. 맛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익숙해요. 그냥 익숙한 맛인데 특유의 그 우드 느낌들 있죠? 나무. 이게 약간 살포시 이제 그 시큼한 그 콜드브루 특유의 발효돼서 느껴지는 그 향 그리고 맛들이 고스란히 전달되는데 특별히 더 맛있다? 너무 또 먹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다 이제 제가 우유를 한번 타볼까요? 우유를 한번 타보자. 콜드브루에다 우유를 희석된 거니까 한번 타볼게요.
소리가 들리나? 네. 우유타면도 맛있네. 그런 의미에서 바리스타 룰스 다시 한번 등장해 보겠습니다. 집에 굴러댕기는 바리스타 룰스 등판했습니다. 얘도 이제 느낌이 비슷하니까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색깔도 약간 비슷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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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맛은 그냥 바리스타 룰스에서 난 것 같은데? 여기다 우유를 타볼까? 제가 지금 블랙 만델링 먹고 있거든요. 아. 맛은 그냥 도찐 개찐이네. 그냥 쌍벽을 이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먹어볼게요. 그냥, 이 내 입 버린 것 같아. 내 입맛 버렸어. 그래도 뭐 못 먹을 정도 그런 맛은 아닌데요. 특별히 좀, 비싼 돈 주고 사서 후회스러운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사기당한 것 같은 이런 느낌. 맛이 없고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네, 맛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왠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큰 감흥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러니까 먹었을 때 기억이 안 남지. 그냥 익숙해요. 네, 이런 가공 커피류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맛이에요. 자, 그 다음 거는 바닐라 크림. 바닐라 크림.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캔 타입으로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이고, 이건 이제 콜드브루입니다. 콜드브루. 맛은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믹스 커피스러운 맛이 난다. 그 믹스 커피를 좀 이제, 아이스로 먹을 때 있죠? 아이스로 먹을 때. 약간 물탄 느낌. 그런 느낌인데, 바닐라의 이제 느낌과 향은 잘 나요. 우유를 좀 더 넣는 게 낫겠다. 제가 우유를 좀 더 넣으니까, 너무 라이트해지는 이 콜드브루 커피의 느낌이 조금 더 보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카페 오레스러운 느낌이 나요. 지금 콜드브루 바닐라 크림이. 그러니까 그 드립커피에다가 우유 타는 그런 느낌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산뜻하고 좀 가볍게 느껴지면서 좀 이렇게 텁텁한 느낌은 덜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떼류 좋아하시면 여기다 이제 우유를 좀만 더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먹었을 때는 이 콜드브루 바닐라 크림이 먹을만 하네요. 둘 다 먹을만 한데 굳이 또 먹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이런데 왜 돈을 쓰고 있을까? 또 먹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야. 거짓말 아니에요. 네, 또 먹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스타벅스 매출 올려주고 있어. 씨.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음 제품 스키니 라떼. 어디냐? 빨대를 꽂아서 일단 뚜껑을 좀 따보고. 일단 스타벅스 제품들이 참 왜 이렇게 잘 만드나 모르겠어. 진짜 스타벅스 좋아할 만하다 사람들이. 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소장하게끔 하고픈 그런 거 있죠. 집에다 이렇게 좀 진열해 놓고 싶은 그런 느낌. 빨대가 종이 빨대예요. 이런 거 좀 마음에 든다. 물론 종이 빨대가 이제 실용성은 떨어집니다. 이게 젖어 갈수록 먹기 좀 불편한데 종이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앞장서서 나가는 면에서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 대부분 다른 기업들 아직도 플라스틱 타입의 이 빨대 쓰고 있는데 지금 얘네 스키니 라떼는 이 종이 빨대가 껴져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스타벅스 로고에 세이렌의 얼굴에다가 찍어버리겠어.
얍! 네. 내가 얼마나 변태적인지 알겠지? 네, 이런 나쁜 새끼. 세이렌. 참고로 세이렌은 좋은 인어가 아니에요. 네, 네. 뭐야, 뭐죠? 그 캐리비안의 해적에서도 나왔죠? 네, 나쁜 인어예요. 그 막 뱃사람들을 유혹해갖고 잡아먹는. 네, 그 세이렌 나쁜 사람이야. 세이렌이 지금 오늘날 이 커피를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 잘 안 빨리네. 커피가 좀 진한데요? 일단 커피의 스모크한 맛과 향이 잘 느껴집니다. 내 취향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스모크한 커피 안 좋아하거든요. 좀 뜯어볼게요. 커피 색이 상당히 진한데? 오, 탁성이야, 탁성. 일단은 이 커피가 이 콜드브루 거보다 묵직해. 우유 맛도 더 있고, 근데 특유의 그 커피 맛과 향도 세. 그러니까 커피의 그 탄향 같은 스모크한 느낌이 잘 올라옵니다. 그거 좀 달아요. 좀 달아. 지금 이게 스키니 라떼잖아요. 스키니 라떼인데 여기 써있는 내용은 전혀 저지방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탈리안식 커피 파우더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스타일의 커피 느낌 낸 것 같아. 여기에 뭐 원유 국내산 35%라고 써있고 전혀 뭐 아무 내용이 없어. 내 추측이 잘못된 건가? 아, 이름은 스키니 라떼인데 전혀 뭐 전혀 저지방스러운 느낌은 없어요. 그럼 이게 저지방이 아니란 얘기인가? 전혀 그런 느낌 안 나요. 저지방 우유 쓴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저지방이라는 언급도 없어요. 사기야 그럼? 이건 사기인가? 스타벅스 스키니 라떼. 왜 스키니 라떼인가 좀 찾아봐야겠다. 아, 궁금한 건 또 못 참지. 스키니 라떼 왜 스키니 라떼 스타벅스 스키니 라떼. 아, 칼로리가 낮아서 그런 건가? 커피숍 안 가고 편의점에서 줄 서는 거, 먹는 커피 음료. 아, 뭐 이런 건 관심 없어. 스키니 라떼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정보를 좀 알려줘. 지방과 설탕을 줄여도 맛은 와우. 스타벅스 RTD 카페라떼 대비 설탕 10%, 지방 60% 감소. 지방을 60% 감소했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소시켰다는 거죠? 일단은, 아무런 얘기가 없네. 그냥 지방을 60% 감소했다. 설탕 10%, 지방 60% 감소. 지방과 설탕을 줄여도 맛은 와우. 어떻게 이 맛을 냈을까? 뭔 소릴까? 지방을 어떻게 감소했다는 얘기지? 뭐 좀 기술적인 내용이 없네요. 기사를 찾아볼까요? 스키니 라떼. 종이 빨대 부착했다. 나도 봤어. 이런 거 잘한 것 같아. 근데 딱히 커피에 대한 정보와 설명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다는 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칼로리는 써 있는 거 볼까요? 실제로 칼로리는 145칼로리. 지금 바닐라 크림 라떼 같은 경우 보면 167칼로리. 별로 많이 안 낮은데? 뭔 개사기야. 콜드브루 바닐라 크림이 이게 167칼로리거든요. 근데 스키니 라떼는 145칼로리예요. 뭐 그렇게까지 낮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뭐 그렇다 치고 그냥 이건 뭐 소비자를 우롱하는 건가? 지방 4.1%. 이게 뭐야? 이게 뭐 어떻다는 거야?
원유 함량이 35%, 유크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 유크림이 안 들어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가? 어떤 분은 살짝 밍밍한 라떼 맛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밍밍하지 않습니다. 우유의 텁텁한 부분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오히려 달아요. 답니다. 내 입맛에는 많이 단데 이 정도면은 어우 거의 당 충전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꽤 그래도 당 충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딱히 매력이 있진 않습니다. 저한테는 예를 들어 이게 좀 싸다 2,000원대도 안 한다. 그러면 솔직히 좀 매력이 있지. 넌 너무 저질 아니냐? 질이 낮은 것만 찾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커피에 대한 뭐 이제 선입견과 가치관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 굳이 이 돈 주고 이걸 굳이 먹을 필요성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굳이 스타벅스가 아니어도 로고만 싹 바꿔놓고 뭐 다른 브랜드 제품이어도 사실 이게 굳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네임 밸류를 빼고는 특별히 이 커피가 특별하다? 뭐 이런 점에서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뭐 그냥 말 그대로 스타벅스가 좋아서 스타벅스 매니아들이라면 뭐 항상 스타벅스 끼고 살고 싶어서 그런 거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굳이 이거 로고만 바꾸면 그냥 평범한 일반 커피 제품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특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스타벅스라고 하는 네임을 달고 나올 만큼 특별함이 딱히 있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커피 제품들이 워낙에 잘 만들어서 나오고 있고 굳이 스타벅스를 막 신봉하거나 스타벅스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굳이 이 제품을 비싼 돈 주고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 브랜드도 아니고 물론 이제 동서식품이라는 회사가 라이센스를 갖고 하는 거지만, 그냥 나는 좀 그렇네. 네. 그냥 나의,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으로 좀 얘기를 해봐서 이제 주접을 좀 떨자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쉬는 날, 제가 막 이렇게 방송에서 여기저기 단 얘기를 원래 예전에 좀 많이 했는데 요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 잘 안 다녀요, 사실. 제가. 진짜로. 코로나 때 또 이제 예민하기도 하고, 또 생각 없이 막 다니는 것도, 일단 뭐 방송을 할 때 딱히 좋게 보이진 않아서, 되도록이면 좀 이제 사람 많은 곳은 좀 피하고, 또 많은 곳에서 이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사람 없는 데서 먹고 되도록이면 이제 포장해서 갖고 와서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맛집을 가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제 줄 서는 거는 요새 안 해요. 그냥 포장만 해서 가져가든가 다른 집을 가는 편입니다. 진짜로 사람 많으면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포항. 사실 포항에 연고지가 딱히 있지도 않고 잘 가는 동네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서울, 경기, 인천 요권을 잘 벗어나질 못해요. 뭐 인천 사람들 보면 인천을 잘 안 벗어나는 것처럼 뭐 성남 사는 애들은 성남에만 살고 일산 사는 애들이 일산에만 있는 것처럼 저 역시도 이제 제 생활 반경 내에서 잘 벗어나질 않는데 기껏해야 이제 뭐 충북권, 뭐 강릉, 뭐 강원도권 정도 가는데 요 밑에 지역을 잘 못 갑니다. 물론 이제 부산 같은 데는 좋아해서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잘 안 가죠.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포항을 한번 갔다 오고 싶다. 이제 뭐 포항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가게 되면서 이제 포항과 관련돼 있는 그 하나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러면서 좀 얘기를 좀 끌어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네, 제 아시죠? 주접 떠는 거. 동백꽃 필 무렵 그러면 그 있잖아요. 그 이효석 그 단편 소설, 네, 메밀꽃 필 무렵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아는 척 하고 싶진 않고 일단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을 제가
보질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드라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꽂히는 거는 보는데 막 이렇게 찾아서 막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제 정규 방송 할 때 본 방송 할 때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드라마 할 시간을 찾아보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막 꽂히는 드라마 아니면 막 이렇게 열심히 드라마 보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긴 해요. 하지만 안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가 이걸 보는 걸 같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꽂혔어. 너무 재밌어. 난 이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어. 참고로 여기에 이제 공효진과 누가 이제 우리 강하늘 씨가 이제 멋지게 나오죠. 물론 여기 배우들이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오정세 씨 좋아하고 뭐 엄혜란 씨 그리고 뭐 고두심 씨 그다음에 이정은 님 이번에 예전에 그 기생충으로 상 받으셨던 그 이정은 님도 나오고 하여튼 그 어떻게 보면 초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단역들도 다 이렇게 연기들이 재밌고 일단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일단 루저들의 이야기들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물론 여기가 이제 황용식이라고 하는 그 일편단심 민들레 네 사실 이런 캐릭터 없죠. 현실에 이런 남자 없어요. 나도 이런 남자가 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거는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드라마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제 이런 작품들을 좋게 보다 보니까 실제 이 방송의 배경 이 드라마상으로 이게 충청도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그 포항 구룡포가 배경입니다. 가보시면 이제 그 동백꽃 필 무렵에 그 촬영지 배경이 되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근데 완전 이제 관광지가 돼버렸더라고요. 네, 거기는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구룡포의 실제 동네인데 이게 방송 촬영지가 되고부터 빵 뜬 거지. 그래서 완전히 이제 관광지처럼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촬영지가 돼 있고 실제로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까멜리아라고 하는 그 카페. 실제로 이 카페가 있습니다. 그대로. 물론 여기 드라마상에는 이제 술집으로 나옵니다. 까멜리아가 술집. 아시겠지만 이 까멜리아는 동백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뭐 실제 이제 영어 발음은 이제 캐멜리아라고 되죠. 캐멜리아. 네. 죄송한데 그지 같은 발음 하지 말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실제로 이 까멜리아가 캐멜리아 뭐 그지 같은 발음 집어치고 네, 까멜리아가 그 샤넬의 상징적인 그 꽃이라고 들었어요. 나는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그런 걸로 들었어. 그러니까 샤넬이 이 까멜리아, 그러니까 이게 그 동백꽃의 상징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가보시면 이 까멜리아라고 하는 카페를 제가 댕겨왔거든요. 실제로 사람 대박 많습니다. 제가 그 2월 5일날 갔거든요. 오지게 추웠어요. 근데 이 아래쪽도 춥더라고요. 보통 전 포항이라고 해서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윗동네가 오지게 추워서 그런지 아랫동네도 추웠습니다. 물론 영하 한 1, 2도로 나와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체감 온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실제로 추웠어요. 근데 사람이 바글바글해. 와, 나 깜놀했어. 야, 아무래도 이게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싶은데 이게 2019년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막 터지기 직전 그때 작품인데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보면 그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일본 가옥거리인가? 뭐로 돼 있어요. 일본인 가옥거리. 그러니까 포항 구룡포에 일본인 가옥거리라고 이제 치고 이제 내비에도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걸 가옥거리라고 치고 갔는데 원래 이제 포항을 오게 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동백꽃 필 무렵에 배경이 됐던 곳이 궁금해서 구경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그 어시장이 있어요. 그 죽도시장이라고 유명한 포항의 큰 시장인데 오지게 큽니다. 이 죽도시장은 수산물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뭐 복합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규모가 커요. 제가 서울에 자주 가는 경동시장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규모로만 보면
규모로만 보면 진짜 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개복치를 좀 사고 싶어서 아시죠? 개복치. 우리가 이제 멍청한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개복치. 그 개복치 물고기의 이제 살을 삶으면 이게 젤라틴처럼 생겼는데 상당히 쫄깃쫄깃하니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은 그냥 아무 맛이 없어. 그냥 묵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탄력감이 상당히 좋아서 저도 이제 그 먹어보고 나서 이 개복치의 매력을 알고 이제 뭐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피부 미용이 좋은 게 뭐지? 그 피부 미용이 좋다는 거 있잖아요. 아,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단어가. 그 뭐야? 피부 미용 젤라틴인가? 아, 뭐야, 씨. 피부 미용. 아, 머리가 나빠져서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네. 아, 젤라틴 맞다. 이 개복치가 이게 흔하진 않아요. 일단 비쌉니다. 가보시면. 거기 가보면 죽도시장에 고래고기도 팔고, 고래고기도 팔아요. 근데 비싸요. 근데 한 접시에 이게 살이 이렇게 얇게 여며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일단 비싼데, 일단 맛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걸 먹어볼 수 있는 게 흔치 않아서, 이제 그걸 사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복치를 사다가 먹었지. 이미 먹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가서 드셔보시고, 그 개복치 파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포항 죽도시장에. 그래서 거기가 예전에도 한번 가서 이제 먹었었는데, 거기서 먹은 건 아니고 이제 포장해 갖고 와서 집에서 먹은 건데 이번에도 이제 포장해 와서 먹었죠. 아무튼 개복치를 사려고 갔는데 겸사겸사 이 일본인 가옥거리도 궁금해서 가본 겁니다. 또 여기에 또 카페들도 있으니까 구경도 좀 할 겸 간 거죠.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예전처럼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또 이제 현장에서 물러나니까 감각도 많이 떨어져서 예전만큼 커피에 대한 이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새로운 새로운 장비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간접적으로 이런 카페들 가서 어떤 분위기의 카페가 있는지 또 이제 어떤 장비를 쓰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인 가옥거리 쪽에 그 카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뭐 테이크아웃 커피부터 해서 뭐 이렇게 카페인 듯 아닌 듯한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가봤을 때 이 카페가 한 두 군데 정도가 알려져 있더라고요. 카멜리아 인 구룡포라고 그래서 카멜리아 옆에 있어요. 카멜리아 카페. 그러니까 실제 그 촬영지가 됐던 카멜리아 카페 옆에 카멜리아 인 구룡포라고 있는데 여기가 뭐 월드 로스팅 챔피언이 운영하는 카페라고 돼 있는데 일단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들어가진 않았고 바깥에서 구경만 하다가 그냥 나왔고요. 왜냐면 제 목적은 카멜리아 이 촬영지였기 때문에 궁금했지. 그래서 이 카멜리아라고 하는 곳을 가면 일단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왜냐면 그 촬영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실제 상호도 카멜리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진 촬영하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빠글빠글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커피 한 잔을 먹어보려고 했는데 커피 가격은 이제 4,500원, 아메리카노가 4,500원. 뭐 관광지다 보니 그러려니 해야 되죠. 네. 원래 아메리카노라도 하나 사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메뉴판도 좀 훑어보고 이제 안에 있는 장비들도 봤는데 일단 여기 카페가 일단 장비를 보면 페마 레전드 E61 머신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코닉 피크 그라인더를 놓고 쓰고 있어서 사실 처음에 커피를 사 먹어볼까 말까 막 갈등을 많이 했는데 원두에 대한 정보 같은 게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냥 관광지 커피겠거니 하고 조금은 이제 좀 내려놨습니다. 근데 다음에 한번 다시 방문해 볼 계획인데 그 이유는 커피도 좀 먹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옆에 있는 그 월드 로스팅 챔피언이 운영한다는 카페 커피도 좀 먹어보고 싶어서 좀 날 풀리고 한가할 때 다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좀 어렵고 원래는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다니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날이 너무 추웠어. 춥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좀 귀찮고 그래서 이제 안 사 먹은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먹고 싶진 않고 사람이 너무 빠글빠글 돼가지고 뭐 사진 촬영하기도 바쁘지만 특히 젊은 커플들 앉아서 그 2층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약간 일본식 목재 그 건물처럼 만들어 놓고
2층이 이제 일본식 그 전통식 바닥재 그 다다미라고 그러죠. 네, 다다미 방처럼 해놔가지고 약간 오픈돼 있어요. 뭐 나쁘진 않은데 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좀 먹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뭐 기념품도 좀 살까 생각도 했는데 일단 기념품도 비쌉니다. 뭐 배지 같은 거를 살 생각으로 있었는데 배지가 보통 10,000원. 아, 역시 뭐 블루보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싸 이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소량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단가들이 다 비쌉니다. 근데 다음에 한번 다시 가서 이제 사볼 생각이에요. 또 커피 맛도 보고 평을 보면 커피 맛 평들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주인장이 뭐 동백씨, 용식씨 이렇게 부르면서 뭐 이제 커피를 주문하시는 손님들한테 이제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일단 보기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후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문자 리뷰를 보면 대체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커피를 한번 먹어보러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념품도 다시 좀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 가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커플들은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한번 보시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겸사겸사, 좀 다른 지역들의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유명 관광지? 네. 약간 관광지스러운데, 그래도 젊은 친구들, 특히 드라마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커피에 대한 평을 보면, 커피가 맛있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서, 사실 커피를 먹어볼까? 막 생각도 많이 궁금하게 되는데 일단 장비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페마 레전드 E61 아무래도 수동 머신기인 것 같은데 이게 반자동 모델도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모델을 쓰는지 보지 못했어요. 뒤쪽 안쪽에서는 아마도 관광지다 보니까 E61 주빌레를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동 스타일보다는 반자동을 쓰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고 일단 그라인더가 일단 디팅 말코닉 피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코닉이라고 하는 이 회사 제품을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디팅과 피크는 모델은 똑같아 보이는데 일단 조금 달라요. 현재 이게 햄노그룹에서 말코닉 피크 그다음에 디팅 그 이탈리아 유명한 안핀까지 다 이제 합병됐습니다. 합병되면서 이 햄노그룹 계열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은 거의 똑같은데 일단 네임이 좀 다르게 달고 나오는 거랑 실제 이제 RPM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칼날 타입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갈았을 때 디팅과 피크의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안핀까지 해서 이게 이제 스위스 기업 맞나? 글로벌 커피 그라인딩 기업으로 헤이카페, 말코닉, 디팅, 안핌, 그러니까 이게 햄노사의 이제 계열로 돼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안핌이라는 회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초창기 커피를 할 때 이 안핌 그라인더와의 이제 만남, 물론 이제 메저 슈퍼졸리 모델을 더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안핌이라는 그라인더를 쓰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학원에서 쓰고 있죠. 안핌 카이마노 1 쓰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요. 그리고 제가 실제 카페를 운영했을 때도 안핌 SP2를 쓰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안핌 그라인더는 대체적으로 바리스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라인더 중에 하나라서 물론 요새는 뭐 디팅이나 피크, 뭐 미터스원 같이 조금 더 상위 버전을 선호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핌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좀 좋게 와닿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핌 카이마노가 있고 안핌 슈퍼 카이마노가 있는데 뭐 사실 이걸 학원들에서 많이 좀 쓰이고 있어요. 63mm 플랫버 타입으로서 뭐 정전기 방지 기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분쇄도 조절도 좀 편하고 물론 이제 미세 조절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렇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좀 원두 퀄리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쓰기 무난한 그라인더입니다. 슈퍼카이마노 같은 경우는 이제 75mm 그 티타늄 플랫버 타입으로 돼 있어서 제가 예전에 썼던 SP2 같은 모델이 이제 그 대표적인 모델인데 이 안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델이 요새 좀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제가 한번 검색해 보고 있는데
어디 갔지? 제가 안 써본 그라인더도 있어서 실제로 괜찮은 그라인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핀 카이마노, 안핀 슈퍼 카이마노, 카이마노 2, 카이마노 2, 그 다음에 안핀 솔리다, 안핀 프라티카, 네, 그리고 이제 슈퍼 카이마노 온디맨드, 그 다음에 SP2 시리즈까지 다양한데, 참고로 제가 이 솔리다 모델이랑 프라티카 모델은 안 써봤습니다. 솔직히 좀 써보고 싶어요. 좀 장점이 어떻게 다른가. 지금 솔리다 같은 경우에는 65mm 강철버에, 스테인레스 강철버에 1650 RPM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프라티카 같은 경우에도 65mm 강철버 1650 RPM으로 LCD 디스플레이 창이 나와서 약간 디팅스러운 느낌이 좀 연출되는데, 일단은 새로운 장비들이 써보고 싶은 느낌이 상당히 있죠. 그렇다고 집에다 놓고 쓸 수는 없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업소용 자동 그라인더라고 하는데, 보통 그라인더를 나눌 때는 리테일 그라인더랑 이 자동 업소용 자동 그라인더로 보통 나뉘고 있습니다. 리테일 그라인더가 뭐냐면 그 핸드드립용으로 쓰는 그라인더들 있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올라운드 그라인더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리테일 그라인더라고 하면 리테일이 이게 좀 소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소매업 할 때 리테일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리테일이나 리테일 그라인더를 치면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나오는 그라인더가 보통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라인더들은 보통 올라운드 그라인더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에스프레소용도 되고 핸드드립용도 되는데 실제로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용으로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라인딩을 됐을 때 이 리테일 그라인더들도 안쪽에 원두들이 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약간 좀 그 린싱처럼 조금은 좀 버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업소용 그라인더들도 자동 그라인더도 아니 챔버에 3패드에서 껴있는 원두들이 있는 것처럼 이 리테일 그라인더들도 약간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용도로 쓰는 요 리테일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좀 잘 활용해 줄 필요성이 이제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피크 계열의 그라인더들을 쓰는 이런 카페들을 보면서 일단 피크가 싸지 않습니다. 그라인더가. 그래서 플랫버 중에 이제 디팅이나 이 피크, 그리고 이제 미토스원 같은 상위 버전 그라인더들, 한 3, 400만 원대 그라인더를 선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뭐 안핌 SP2만 써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햄로사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HEMRO. 네, 햄로 그룹이라고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햄로 그룹, 네, 창을 한번 띄웠는데, 일단 요새는 이게 좀 다 해석을 좀 해주니까 물론 직역이죠. 네, 햄노사에 대한 소개를 들어가 보면 햄노 그룹을 만나보세요. 전략적 우산 조직인 햄노 그룹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4개의 브랜드 말코닉, 디팅, 안핌, 헤이카페의 독특한 커피 연삭, 커피 그라인딩 전문 지식을 결합했다라고 하면서 햄노그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가 보면 혁신에 의한 리딩, 글로벌 팀, 뭐 저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왜냐면 말코닉과 디팅, 안핌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하나의 보면 이제 커피 그라인더 업체, 다국적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커피를 좀 약간 세력화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JAB 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네슬레 같은 그 기업들 있죠. 보통 유대인 기업인데 이 햄노사도 한번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정보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 햄노 그룹이라는 회사가 좀 세력을 키워가면서 커피 시장에 이제 하나의 파일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커피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그만 회사든 큰 회사든 이제 인수 합병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도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심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커피 회사들을 다 소유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장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새로운 시장을 양분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탈리아 기업이거든요. 원래 안피미? 아시나? 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한 50년 이상 된 그 그라인더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것을 그 스위스 글로벌 커피 그라인딩 기업이 햄노사가 인수했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게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게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들도 보면 그 회사들이 축소되거나 합병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뭐 웨스트우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듄, 영화 이제 듄을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임인데, 제가 워낙 그 듄2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 게임을 94년도 요때 한창 신나게 했었는데, 그 웨스트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리자드와의 이제 좀 약간 라이벌, 약간 그런 개념인데, 이게 EA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해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블리자드가 어디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라고 하는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인수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게임판을 더 키워가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 콘솔 게임 시장은 이제 일본의 소니,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엑스박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소니의 이제 좀 뭐랄까 좀 약간 그 시장을 양분해 간다 보면 되는데, 물론 과거에는 뭐 닌텐도, 물론 지금도 닌텐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이 가정용 콘솔 게임은 이제 닌텐도, 그다음에 소니, 그다음에 이제 엑스박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부분 큰 파일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좀 소니에게 좀 도전장을 내는 약간 그런 거, 어떤 뭐라 할까, 이제 게임 파일을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이 게임 업계에서도 보이는데, 실제로 커피 시장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누가 큰 파일을 가져가고 더 자본력과 규모를 앞세워서 시장을 장악하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커피 기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코닉을 끝으로 그냥 동백꽃 필 무렵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겁니다. 뭐 굳이 드라마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굳이 뭐 드라마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더 잘 알잖아. 뭐 동백꽃 필 무렵은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심심하시면 포항 구룡포 구경 가시라, 뭐 그런 취지였고,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커피 기사 한번 찾아볼게요. 커피 기사 어디 갔어? 커피 기사거리 찾아볼까요? 자, 메머드 커피 가격 올렸다, 뭐 이런 기사 나옵니다. 저가 커피 업계의 가격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뭐, 뭐 예상한 내용이고, 네, 아무튼 올렸대요. 네, 하나 둘씩 이제 올리겠다 이런 거죠. 개인용 컵 텀블러 쓰고 이제 싸게 마시자. 그래서 보통 보면 텀블러 쓰게 되면 500원 정도 할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텀블러를 씀으로써 옛날 커피 가격대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더 좋은 취지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제 할인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좀 환경을 생각하는 측지에서 텀블러를 좀 사서 쓰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라겐나 홈페이지에서 그 자사의 텀블러들을 좀 싸게 팔더라고요. 라겐나 홍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요. 좀 그 텀블러를 좀 알아봤는데, 뭐 스탠리, 뭐 이렇게 좀 좋은 회사 텀블러들이 있는데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국내산 거 쓰자. 그래서 락앤락을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참고로 락앤락은 이미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회사고, 실제로 그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상당히 코로나 시국 동안에 많이 빠졌었다가 다시 조금 오름세에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텀블러 시장의 확산도 저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락앤락이라고 하는 회사를 좀 보시면, 이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때 락앤락이 좀 컸었다가 좀 주춤했죠. 락앤락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봤는데 신스 1978년도, 와 오래됐네. 한국 최고의 주방생활 문화 기업의 전 세계인이 사랑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업이라는 생각도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차라리 이 외국계 텀블러 같은 거 쓰는 것보다 국산을 좀 애용하자. 그래서 락앤락 몰을 들어갔더니 세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거 진짜 홍보 아니에요? 진짜 뭐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돈도 안 주지만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 보면 텀블러를 원래 얘네들도 비싸요. 얘네들도 한 2, 3만 원씩 하는데 뭐 세일하는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텀블러 검색을 하고 제가 사고 싶었었던 텀블러 모델들을 막 진짜 반값 이상으로 세일을 해서 이번에 많이 줍줍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뭐 얘네들이 주는 그 할인 쿠폰들 같은 것도 좀 쓰다 보면 엄청나게 싸게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웨이브 텀블러 같은 거 좀 디자인도 예쁘고 좀 크기도 좀 커서 쓰기 편한 것 같아갖고 괜히 스타벅스 텀블러만 쓰지 마시고 국산 이런 좋은 질 좋은 텀블러 같은 거 사다가 뭐 이거 짝퉁 아니니까 이왕이면 정품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실린더 텀블러 같은 거 이게 69% 할인돼서 이제 9,900원에 팔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한 3, 4개씩 샀어요. 원래는 더 사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주변에 지인들한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씨, 필요 없어? 안 사줘. 씨. 그래서 이제 내 것만 한 4개 정도 샀어요. 그래서 뭐 차에도 놓고 들고 다니려고 샀는데 진짜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가지고 환경도 생각하고 네, 또 커피들 좀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좀 더 품질을 높이자. 네, 이런 취지에서 잠깐 텀블러 세일하고 있으니까 사라. 외국 거 사지 말고 국산 이용합시다. 네, 이런 취지에서 설명을 잠깐 들어봤고요. 커피 관련 기사가 막 특별히 막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요새 들어서. 자, 뭐 커피 관련 기사 좀 더 찾아볼게요. 뭐 별로 없네. 뭐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대한 기사들 또 뭐 있냐? 자, 또 하나 좀 약간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마음을 써서 주던 교통비 적게 줬더니 급여 덜 줬다 따진 알바생.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 혼자. 내용은 이래요.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 외에 교통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온 카페 사장이 교통비를 지난달보다 적게 줬다고 아르바이트생과 갈등을 빚은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카페 사장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가 카페 사장인데 알바생이 약간 미워졌다라는 글을 올렸대요. 이거 어디에서 올린 건가? 네이트판인가? 일단 주작인지는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요새 주휴수당도 안 주는 그런 업주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 네, 줄 건 좀 줍시다. 줄 건 주고 줄 능력 안 되면 혼자 일하세요. 난 그렇게 일했어. 나도 못 주면 나 혼자 일했어. 네, 못 줄 것 같으시면 하질 말든가. 네, 할 건 또 해줄 건 하면서 또 알바생한테 또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내세워야겠죠. 네, 아르바이트생이 멀리서 출퇴근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첫 달 급여를 지급한 뒤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대요. 당시 A씨는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교통비 좀 더 챙겨주겠다. 늘 멀리까지 와서 고생해서 고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교통비를 5만 원만 입금했다고 합니다.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진짜 이거 주작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네, 진짜 일하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 아르바이트생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달 급여가 좀 적게 들어왔어요. 교통비 5만 원이 덜 들어왔다고 했다. A씨는 미안하다. 이번 달 카페 사정이 좋지 못해서 못 챙겨줬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원래 10만 원 보내주신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도 급여인데 정확히 보내주시라고 했다고 하네요. 진짠가?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나? A씨는 네티즌들에게 아끼던 알바였는데 갑자기 마음이 식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나? 참고로 이게 조선일보에서 실린 기사라서 좀 껄쩍지근한데 일단 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잘해주면 당연하듯 아는 사람들이 많다. 고마운 걸 모르면 답이 없다. 급여로 오해했나 보다. 당연한 복지로 인식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매달 주면 급여로 포함될 수 있다며 확실한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게 명확하다며 교통비를 매달 10만 원씩 보낸 게 아니라면 노동 관행으로 볼 수 없다. 이 사안은 은혜적 호혜적 급부로 보여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오랜 기간에 대한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1년 이상으로 본다며 1년 이상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급여 성격을 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럴 때는 저도 사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알바생들이 고마우니까 그래서 회식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저는 따로 현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상여금처럼 줬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처럼 이걸 계좌로 넣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상여금이나 보너스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봉투에다가 현금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상품권 같은 거를 해서 이제 몇만 원씩 이제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 이번 달 해줘서 더 고맙다. 이제 하나의 보너스 개념을 줬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했었으면 얘가 당연히 급여처럼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이제 매달 준 건 아니었고 좀 이제 장사가 잘 되거나 그랬을 때 얘기를 하죠. 야, 이건 상여금으로 내가 조금 보너스로 넣었다.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물론 그걸 받았던 친구는 맨날 받다가 안 받으니까 이제 아쉽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은 좀 돈 관계는 참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 예민할 수밖에.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현명하게 따로 좀 챙겨주면서 생색도 좀 내고 야, 내가 널 생각해서 좀 더 넣었다. 그러면서 한다면 이제 맞다고? 네. 그냥 당연시 받는 급여의 개념이 아니라서 좀 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이고 그렇게 한번 처리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잠깐 쉬었다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른 커피 리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녹음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인터넷 사이트 뒤지다가 BJ 잼미라고 하시는 분이 자살한 내용이 있어서 그냥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줍지 않게 아는 척 할 생각은 없고요. 몰라요. 제가 이분이 누군지. 사실 제가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일반인처럼 자주 달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보거나 어떤 자료를 참고하려고는 보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빠져 사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유튜브를 잘 보지도 않아요. 보통 기껏 봐봐야 이제 뭐 영화 리뷰나 뭐 영화 관련 내용 아니면 뭐 이제 음악 뭐 이런 걸 좀 뒤지고 또 이제 새로운 정보 어떤 뭐 이제 누가 이런 걸 써봤다 장비를 써봤다 뭐 장비에 대한 또 외국계 블로거들의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걸들을 보는데 근데 이런 지금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이 BJ 잼미라는 분이 악플러들의 이제 악성 댓글에 시달려서 이제 자살까지 가게 된 그러니까 슬픈 얘기죠. 뭐 이런 얘기는 뭐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있었던 내용은 아닌데 이 BJ 분이 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기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흔히 이제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네.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런 것이 또 사회적인 문제로도 발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약자를 짓밟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많이 느꼈어요. 특히 이제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참 많이 느끼는 거가 뭐냐면, 그 운전 그지같이 하는 인간들 진짜 많거든요. 진짜. 전 솔직히 웬만해선 크락션도 안 올리고, 뭐, 이렇게 끼어들기 같은 거 웬만하면 다 이렇게 좀 봐주는 편입니다. 근데 조금만 자기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그러면 오지게 빵빵대거나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손가락으로 욕하는 인간들도 있고,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창문을 내리면요, 제 인상이 더러워서 그런지, 뭐라 안 해. 아니, 인상 더러운 거 보고서 또 그냥 이렇게 또 쓱 가는 것도 뭐야. 특히 제가 이제 모닝을 탔었어요. 이제 모닝을, 이제 와이프 차가 모닝이어서, 모닝을 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평상시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쓰고요. 이제 도심지 같은 데서 이제 모닝을 타고 장도 보고 하는데, 이 모닝 타고 가면 뒤에서 오지게 빵빵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큰 차도 있거든요. 수입차도. 근데 수입차 타고 다니면 조용해. 이런 인간 그지 같은 인간들 거기에다가 빵빵대고 그러면 이제 지들이 쓱 옆으로 와갖고 이제 봅니다. 운전자를. 근데 내 인상을 딱 대충 보면 그냥 쓱 가. 창문 내리고 욕하려고 그랬다가 칼침 맞을까봐 그런 건지 그냥 쓱 가. 이게 너무 못된 심보 아닙니까? 어? 자기보다 약한 듯 싶으면 막 뭐라 하다가 조금 껄쩍지근하면 그냥 가고. 인간들 그러지 맙시다. 응? 우리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그런 인간들이 있으시다면 제발 좀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좀 양보하고 좀 그러세요. 특히 운전할 때 이런 거 진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인터넷상에는 오죽 더 심하겠어. 안 보이니까. 물론 뭐 나이 어린 애들은 또 그렇다 쳐. 뭐 초등학생들 이런 근데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인간들이 또 왜 그래? 특히 이제 요즘엔 또 배달 음식 가지고 또 이렇게 장난치는 물론 악덕 업주도 있지만 악덕도 그 음식 후기를 남기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되게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제 방송은 워낙에 매니악하고 인기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서 뭐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물론 가끔 예전에 몇 번 뭐 시간 낭비다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뭐 상관없어. 뭐 시간 낭비 맞아. 부정하지 않아. 그런 걸로 뭐 짜내진 않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막말하고 또 눈에 보인다 그러면 꼬리 내리고 이런 비겁한 인간은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약자한테는 관용을 베풀고 배려할 줄 알면서 강자 앞에서 당당해야지. 나는 강자 앞에도 당당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백수를 사는 거야. 힘 있는 사람들한테 개기니까 누가 날 좋아해? 아니, 힘 있는 사람한테 개길 줄 알고 그래야지. 힘 없는 사람한테만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기사거리가 보여갖고 기분이 참 찹찹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좋고 나쁜 거는 둘째고, 사람이 죄도 짓고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죄 안 져? 죄 안 짓냐고. 그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7장 53절에서부터 이제 8장에 걸쳐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음행, 그러니까 이제 좀 간통? 그런 거죠. 네,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갖고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옛날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돌로 쳐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뭐 우리나라도 그러지.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러잖아. 이 성경에서 보면 그 돌로 쳐 죽이고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이 이제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제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이제 좀 종교성을 강하게 좀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가늠한 여성을 데리고 와갖고 이제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제 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뭐
모세의 율법으로는 뭐 여자를 돌로 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남에게는 아주 그럴싸하게 잣대를 들이밀면서 이제 죄를 단죄하는데 정작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은 없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왜 개소리 하고 있느냐? 그런 거는 뭐 듣기 싫으면 관둬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 우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괜히 헛소리 했네요. 네, 아무튼 우린 죄인이다. 서로 우리 약자를 배려해주고, 네, 참 서로 더불어 같이 살아야죠. 네, 우리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좀 맞다고? 그래요. 네, 착하게 삽시다. 네, 인생 짧은데 악한 짓 하지 말고 우리 착하게 살다 갑시다. 네. 네, 뭔 얘기가 또 얘기했지? 네, 기사거리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시럽인 줄 알고 커피에 손소독제 넣은 손님, 직원은 항의에 눈물. 이거 진짜 많이 일어나죠? 진짜 이거 실제로 많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때. 저도 이제 제가 있던 매장에 그 보통은 그 카페 시럽이라고 해서 이제 슈가 시럽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시럽이 좀 더 당도가 높고 조금 더 비싸요. 그러니까 설탕을 이용해서 만든 시럽보다 이런 당류가 들어가 있는 시럽이 조금 더 이제 비싼데, 그래봐야 뭐 몇백 원 비쌉니다. 몇천 원씩 비싼 건 아니고 조금 더 비싼데, 보통 이런 걸 카페 시럽에서 쓰죠. 그럼 이제 펌프를 달아놓고,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손 소독제랑 이제 느낌이 비슷하다 보니까 생각 없는 분들이 이제 설탕 시럽과 손 소독제를 이제 혼용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탕 시럽을 손 소독제로 쓰고 손 소독제를 설탕 시럽인 줄 알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실제로 많은데, 이거는 카페 측에서도 조금 이렇게 혼용이 안 되게끔 뭐 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럽을 펌핑 타입으로 놓지 마시고, 귀찮겠지만 그렇게 좀 우리 소스 뿌려 먹듯이 쓰는 그 튜브 타입 있죠? 그런 걸로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사태로 카페에서 손소독제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한 손님이 매장에서 마련해 놓은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해 카페에 항의했다. 하지만 카페 측은 본사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누구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뭐 손님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카페 측에서 그 설탕 시럽용 이 디스펜서를 따로 튜브 타입으로 해가지고 섞이지 않게끔 해놓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펌핑 타입으로 놓다 보니까 아무 손님이라는 게 뭐 이렇게 멍 때리다가 주문하고 그러면 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실수할 때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뭐 열심히 써도 소용없어. 거기다가 이건 시럽 아니에요 손소독제하고 써도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서, 일단 비치 자체를 손소독제를 놓는 곳을 조금 입구 쪽에 따로 놓는다든가, 이 셀프바 쪽에는 되도록 손소독제를 놓지 말아야죠. 네, 그러니까 입구에 문 열고 오자마자 놓는 곳에다 시럽을 놔서 사람들이 이게 당연히 시럽이겠거니 생각하지 않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야. 제가 아까 전에 그 동백꽃 필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소개하면서 이제 포항 다녀온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아까 전에도 이 약자를 통해 보는 이제 세상의 어떤 눈, 이게 이제 동백꽃 필무렵이란 드라마하고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면 이제 미혼모,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약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선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동백이라고 하는 이제 팔자가 기구한,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버림받고 거기에 또 미혼모가 되는 이야기. 뭐 그리고 이제 뭐 강종렬과 이제 제시카, 나 제시카야, 그리고 유명한 명대사를 남겼죠. 우리 지희수님, 참 이분도 그 매력적이신데 아직 막 이렇게 빵 뜨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느낌 있어 이분. 좀 느낌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게 이제 오정세 씨죠. 오정세 씨의 좀 어방한 연기. 아, 나 이분 정말 마음에 들어. 개인적으로 오정세 씨라는 배우를 좋아해서 이분 작품들을 제가 꽤 즐겨 보는 편인데, 그나마 좀 이분 스타일의 느낌이 잘 사는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저는 이 작품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시영 씨가 나오는 영화죠. 약간 B급 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오정세가 스타 배우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좀 되게 코믹해요. 네, 아무튼 이분의 이러한 그 필모 때문에 그런지, 저는 약간 오정세 씨라는 분이 좀 코믹한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실제로 이제 미혼모 분들과 카페 일을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공감이 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제시카 역으로 나오는 지희수 씨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싸, 네, 인스타를 하면서 좀 이제 남편의 인기를 등에 업어 스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홍자영 씨가 이제 변호사로 나오는데, 그 연하의 남편 노규태를 먹여 살리면서 네, 집안에 또 어떻게 보면 며느리로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장면, 그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고두심 씨의 이제 곽덕순, 동네 부녀회장이면서 악착같이 아들 하나 잘 키워가지고 좀 동네 유지 같은 느낌. 근데 뭐 여기서 또 이제 손담비 씨가 이제 연기를 상당히 잘했죠. 네, 향미 역을 나오면서 좀 유명한 명대사들도 남기고,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 생활의 밀착형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 같은 분들을 많이 봐와서 좀 공감이 많이 됐었던 드라마였습니다. 네, 그냥 저의 어줍지 않은 개소리였고, 자, 오늘 이제 커피 리뷰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오늘 커피는 일단 스타벅스를 오늘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캡슐 커피도 스타벅스 커피를 다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새 것도 있어요. 일단 지금 제가 캡슐 커피 리뷰할 거는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블론드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일단 블론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좀 이제 밝게 볶아진 커피였습니다. 이 블론드라는 느낌상 이제 약간 금발스러워서 그런지 케이스도 약간 노란색이고요. 일단 이게 밝게 볶여진 커피였는데 전에 한번 리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마셔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 로스트인 여기 이제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 커피입니다. 일단 이 그 블론드 로스트, 네, 아주 밝게 볶여진 거, 그다음 미디엄 로스트. 자, 얘는 지금 너티한 느낌이 기본 컨셉인데 일단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 커피라고는 써 있고요. 일단 설명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우리는 늘 콜롬비아 커피를 사랑했다. 그리고 콜롬비아 커피 농장에서 커피를 향한 사랑을 느끼게 떠오르게 하는 건 없다. 암벽과 수천 미터 낭떠러지. 죄송해요 여러분. 직역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균형 있는 바디감, 상큼한 플레이버, 풍미, 네, 시그니처스러운 건강 느낌. 뭐 그렇대요. 그냥 항상 느낄 수 있대. 네. 뭐 그렇대. 그냥 그렇구나. 그 드시면 돼요. 네, 그렇구나 생각합시다 우리. 네. 일단 부드럽고 조화로운 맛의 이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커피가 일단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블론드 에스프레소, 뭐 블랙퍼스트 블렌드, 파이코 플레이스,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하우스 블렌드. 일단 캡슐 커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카페 베로나, 뭐 수마트라, 에스프레소, 이탈리안 로스트,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블론드 에스프레소랑 이제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죠.
블랙퍼스트 블렌드는 이미 시중에 그 커피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파이크 플레이스도 역시나 캔 타입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일단 캡슐로 나온 거는 지금 총 한 10가지, 11가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11가지네요. 캡슐 타입으로 나온 게 총 11가지고, 일단 네스프레소에서 제조를 했고, 원산지는 이제 스위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라비카 100% 원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판매하는 게 이제 네슬레 코리아가 이제 아마 네슬레 코리아가 원래는 그 롯데 네슬레 코리아로 이제 했었다가 나중에 이게 분사돼서 제과류랑 캡슐 커피를 따로 분사해서 네슬레 코리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네슬레 코리아는 네슬레가 100% 보유한 현지 법인입니다. 사람들이 네슬레라고 하는 기업을 이렇게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시는데, 일단 이게 스위스 기업이고요. 근데 얘네 그 시가총액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보다도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식품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유대인이 이끄는 그 다국적 회사인 거죠. 근데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뭐 얘네 뭐 식품들은 뭐 워낙에 많으니까 아마 뭐 찾아만 보셔도 네슬레가 소유하고 있는 이 브랜드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블루보틀이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대인 기업들을 조금 가끔씩 재조명할 때 이 네슬레라고 하는 기업이 썩 좋지 않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지탄받을 만한 기업인데, 어찌됐든 간에 상당한 부를 지금 거머쥐고 있죠. 네, 아무튼 이 커피를 조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스타벅스 콜롬비아 커피 한 잔 마셔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일단 블론드 에스프레소랑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진짜 맛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나. 일단 캡슐이 상당히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블론드 에스프레소보다 아이고 조금 아이고야, 네, 정렬의 이 빨간색이라서 그러나 좀 예쁘게 생겼어. 자, 이제 커피 한번 마셔볼게요. 자, 네스프레소 호환용 캡슐 머신기에 넣고, 자, 커피를 에쏘용으로 짭니다. 네, 에쏘용으로 짜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정확하게 어느 농가의 커피다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산미에 대한 설명 그 정도만 돼 있고,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은 잘 없습니다. 보통 싱글 오리진이라고 그러면 특정 농장에 대한 어떤 표기가 있을 법한데 없어요. 여기 써있기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뭐 그래요. 네. 난 그 스타벅스가 싫어. 그냥 리뷰하는 거야. 네, 스타벅스 좋아하지 않아요. 네, 또 오해한다 또 사람들이. 자, 지금 쥐어짜고 있죠? 네. 비비비비비비비. 자, 커피 잘 나온다. 커피 향 좋은데 스모크한 향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자, 커피 마셔볼게요. 저는 사실 에스프레소로 즐겨 마십니다. 학원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일할 때도 항상 에스프레소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이라 에스프레소 먹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물 타서 먹는 것보단 에쏘로 먹어보고 좀 즐기는 편인데, 일단 에쏘로 먹었을 때 이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의 느낌이 좀 어떠냐면, 솔직히 좀 써요. 쓴맛이 좀 착착 감기는데, 이게 일단 미디엄 로스트거든요. 그 미국 기준의 이제 미디엄이라고 그러면 보통 SCAA로 할 때 9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제 6단계, 일본이 이제 8단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CAA 기준과 북미 지역 6단계, 그다음 일본의 8단계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은 이제 SCAA 9단계랑 일본의 8단계로 구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8단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교재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으로 나뉘고 있고 SCA에서는 엑스트라 라이트, 베리 라이트, 라이트, 미디엄 라이트, 미디엄 다크, 다크, 베리 다크, 엑스트라 다크 9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SCAA에서 이제 미디엄과 일본에서 얘기하는 미디엄이 이제 포인트가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북미 지역 같은 경우도 달라요. 보면 이제 시나몬 라이트, 미디엄, 아메리칸 라이트, 하이 아메리칸 라이트, 풀시티, 에스프레소 유로피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쓰는 로스팅 포인트가 서로 달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미디엄이 이 미디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설명이 좀 애매하는데 일단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SCAA나 이제 북미 지역 이제 6단계로 봐야겠죠. 왜냐면 일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어느 나라 기준으로 로스팅 포인트를 정하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용어도 상당히 이제 좀 혼용되다 보면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일본식 8단계 기준법을 많이 썼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SCA 기준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SCAA죠. SCA죠. AA가 아니니까. 네, SCA의 기준법으로 놓고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미디엄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CT예요, CT.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강배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배전에서 하이에서 좀 넘어갈 때, 요때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미디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제 좀 약간 덜 볶여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맛을 딱 보면 조금 더 이제 쓴맛이 더 이제 도드라지면서 한마디로 이제 감칠맛, 이제 애프터가 좀 이제 세게 올라오는 맛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먹어봐도 약간의 신맛과 함께 쓴맛이 조금 더 많이 도드라져요. 딱 먹으면 익숙히 먹었던 커피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급 커피의 느낌보단 익숙한 커피.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인들의 입맛에 더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나 더 내려갖고 이제 우유를 한번 또 타볼게요. 그러면 라떼로 먹었을 때 느낌이 어떨지 대충 나오거든요.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커피가 아주 진하게 아주 예쁘게 나오네요. 크레마도 생각보다 잘 올라오고 있고 좋아 좋아. 네, 이제 그만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야, 이제 그만 뽑아. 네, 보면 이 때깔이 열 퍼지는데도 계속 내리고 있어. 요런 거는 좀 애소가 이제 물이 많이 섞일 가능성이 있죠. 한번 좀 원액 먹어보고. 신맛과 쌉싸름한 맛이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다 제가 이제 우유를 좀 넣어볼게요. 색깔 좋은데. 상당히 맛있는데요. 맛있습니다. 스타벅스 가공 커피랑 먹을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근데 이 특유의 그 쌉싸름한 느낌이 좀 입안에 조금 계속 오래 맴돌면서 입안에 이제 향과 맛을 오랫동안 느끼게 해줍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게 캡슐 커피가 한 개당 몇 개 들어있는 거야? 몇 개 들어있는 거지? 둘, 넷, 여섯, 10개 들었네요. 10개 들어있고, 이게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면, 배송비가 이제 포함되면 거진 10,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서 사면 이제 한 8,000원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당 가격이 이제 한 800원? 네, 한 1,000원이 안 돼요. 그럼 1,000원이면, 좀 비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에스프레소로 즐기는 입장에서 밖에 나가서 물론 더 좀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이제 한 2,000원, 1,500원, 2,000원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두 개 정도 까서 뭐 이제 아메리카노나 라떼류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 참고로 이게 지금
기계에서 내려주는 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좀 에스프레소를 좀 더 맛있게 즐기시려면 중간에 내려오는 걸 육안으로 보시다가 이렇게 끊어주시면 더 좋아요. 이걸 끊어주시면 조금 더 커피를 제대로 묽지 않게 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커피를 한번 내려볼게요. 블론드 에스프레소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물을 중간에 꺼보겠습니다. 내리다가 아이고 내 커피가 막 쏟아지고 있네. 내리다가 중간에 버튼을 멈추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제 커피가 좀 진하게 나오거든요. 에스프레소 특성상 그래요. 근데 이제 커피의 성분이 많이 뽑아져 나가면 이 색깔이 연해집니다. 내려오는 게 딱 보여요, 육안에. 그럴 때 딱 꺼요. 딱 꺼. 그러면 이제 추출량이 좀 적게 나오겠죠? 적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이 덜 섞이다 보니까 커피를 조금 더 진하게 즐길 수가 있으면서 맛과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지금 블론드 에스프레소인데 먹어볼게요. 더 훨씬 깔끔해. 약간 시큼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떨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입안에서 향과 맛이 더 잘 돕니다. 보통 이 캡슐 커피 같은 경우에 이게 7g인가? 어딨지? 5g이구나. 5.7g. 상당히 양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 5.7g 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참 뽑기가 좀 껄쩍지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이면 사실 리스트레토 정도로 뽑는 게 저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섞이게 되면 좀 먹기는 부담이 없는데 좀 더 풍미와 깔끔한 맛을 즐기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캡슐 머신기도 중간에 좀 물의 양을 좀 끊어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이걸 하나 더 내려가지고 얘도 우유를 타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커피와 함께 이 블론드 에스프레소 느낌 차이가 어떻게 나나? 자, 오랜만에 오늘 스타벅스 특집이냐? 야, 내 스타벅스 장사해줄 생각은 없었는데. 자, 한번 또 내려볼게요. 네, 제가 중간에 이제 끊어버릴 겁니다. 네, 추출되다가 이게 좀 얇게 추출되는 게 육안으로 보이면 그때쯤 끊어주는 겁니다. 양도 보면서 네,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그러면 에스프레소의 색깔이 더 진해 보여요. 진해 보이고 여기에 우유를 타면 이제 또 느낌이 다릅니다. 짠. 오, 농도가 더 진해 보이는데? 좋아. 단맛이 더 잘 사네요. 솔직히 맛있어요. 설탕 이런 거 안 넣어도 저는 딱 이렇게 라떼에 뭐가 들어가는 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특히 혼합 음료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거. 근데 너 왜 이렇게 살쪘냐? 식탐이 많아서 그래. 원래 그런 거 있잖아. 뚱뚱한 애들이 오히려 더 단 걸 잘 안 먹어요. 그쵸?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네스프레소로 나오는 스타벅스의 커피가 와 스페셜티 고퀄리티야 이런 건 아닌데 싼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밖에 나가서 어줍지 않은 커피들 보통 2, 3천 원짜리 팔잖아요. 그런 거보다 이런 게 훨씬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뭐 그라인더나 장비가 더 좋아서 맛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원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커피들, 저도 많이 커피를 사 먹는 편인데 물론 요새는 카페들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딱히 제가 많이 먹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동안 먹어본 풍어를 읊는다면 진짜 시중에 유통되는 저렴한 커피들, 어줍지 않은 커피들보단 그냥 이런 게 나아요. 더 깔끔하니 먹기도 괜찮고 가격대 부담도 없고. 스타벅스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들이 그만큼 좋은 재료와 제대로 내리지 않은 커피가 많다는 얘기죠. 반증이. 이렇게 대기업에서 가공되는 커피들보다 솔직히 자신있게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집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 갖다 놓고서 만약 나보고 이 돈 주고 이거 먹을래, 이 돈 주고 그거 먹을래 이제 물어보면 나는 그냥 이 돈 주고 이런 캡슐이나 가공 커피 먹을래요. 솔직히 뭐 직접 내렸다고 그래서 3, 4천 원짜리 커피 사실 만족도는 딱히 높지도 않은데 굳이 그거 먹을 바엔 그냥 스틱 가서 편안하게 한 잔 먹는 거. 일단 가격적인 부담이 없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야 뭔 개소리야, 카페는 커피 맛으로 먹냐, 분위기 즐기러 가는 거지,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포인트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소비 패턴과 소비의 지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카페를 분위기 따라 간다기보단 커피를 먹으러 가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제 주관적인 평가에 잣대를 드미는 거죠. 여러분들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갈 겁니다. 뭐 분위기 좋아서 친구들과 수다 떨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향하는 포인트는 가격 괜찮고 그래도 퀄리티 괜찮은 커피를 먹고 싶은 게 이제 제 목표죠. 왜냐면 똑같은 돈을 내고 맛없는 커피를 먹을 바엔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 물론 좀 주관적이지만 괜찮은 가격대에 괜찮은 맛의 커피를 맛있게 먹고 나올 수 있으면 그거만큼 올바른 소비가 없지 않아 있나?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우유를 탄 커피를 비교해봐도 콜롬비아 커피의 이제 쌉싸름한 맛과 구수한 넙티 계열 느낌이 좀 강한다면 블론드 에스프레소는 그 신맛이 우유와 섞였을 때 그 느끼느끼한 맛과 그 특유의 단맛들 포인트가 좀 다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워낙에 좀 덜 볶은 커피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입안에 풍미가 잘 도는 커피. 물론 둘 다 괜찮습니다. 일단 가격대도 괜찮고 일단 스타벅스 커피들이 저는 매장 가서 잘 먹는 스타일은 분명 아닌데 진짜로 기프트콘이나 줘야 가서 먹는 편인데 그래도 스타벅스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기대치에 대한 만족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타벅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기본은 해요. 항상 보면 뭐 최악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커피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커피를 집안에서도 편하게 다양하게 그리고 입맛에 맞춰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파스타 같은 것도 그렇죠. 요즘 워낙에 이제 레토르트 제품들, 특히 즉석식품도 잘 나오고 있고, 재료들이 잘 나와서 집에서 이제 조금 공을 들이면 밖에서 사 먹는 퀄리티를 저리 가라. 저는 솔직히 파스타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물론 이제 우리 이 사모님이 요리사 출신이기도 해서 커피에 대해 이제 이탈리안 음식에 대한 또 나름의 조예가 또 있습니다. 제가 개소리였어. 네. 근데 이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사 먹기가 조금 껄쩍지근하죠. 가격대 좀 세요. 근데 먹었는데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제 재료를 사다가 많이 해 먹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알리오 올리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익히 먹고 있는 뭐 봉골레 파스타,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이제 포모도로 파스타, 네, 요 토마토 파스타죠. 또 먹고 싶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집에서 재료 사다가 뚝딱뚝딱 먹으면 밖에서 사 먹는 파스타 부럽지 않고 돈도 많이 안 들어요. 특히 이제 뭐 해산물 같은 것만 좀만 넣어줘도 네, 그 파스타의 질이 확 올라가죠. 뭐 아무튼간에 이 커피를 이제 집에서도 다양하고 맛있는 그리고 고품격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점점 이제 카페로서 이제 장사해 갖고 돈 벌어 먹는 시대가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보다 전문화되면서 보다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커피들을 파는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커피 기계들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물론 제가 다른 데는 돈을 잘 쓰면서 정작 커피 쪽엔 돈을 안 쓰고 있어요. 나 아무래도 이제 글렀어. 아니 뭐 그라인더도 사야 되고 머신기도 사야 되는데 집에 살 생각을 안 해. 그냥 뭐
쓸데없는 데나 돈만 쓰고 있고. 아무튼 언젠간 사겠지. 내가 언젠간 살 거야. 사야 돼. 큰일 났네. 사야 되는데. 진짜 사야 되는데. 아이씨, 돈 쓰기가 왜 이렇게, 커피 쪽에 돈 쓰는 게 왜 이렇게 소심해지지? 페이마 그라인더 산다 이런 거 여태 안 사고 있어. 아, 큰일 났어. 아이씨, 포기해야 되나? 자,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 또 뭐 명절이다 보니까, 할 의욕이 없는 거지. 기운도 빠지고, 에너지도 없어. 네, 배도 고프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자, 빈속에 커피 먹었는데, 여러분, 커피, 우리 일상 속에서 참 빠지지 않는 품목이 되었습니다. 뭐, 사실 편하게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에요. 뭐, 어줍지 않게 또 뭐 머리 써감에 또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맛있게, 그리고 즐겁게, 그냥 이 커피 라이프를 즐기시면 됩니다. 또 한 주가 어느덧 또 이제 정리가 돼가고 1월이잖아요. 시작됐지, 한 주가.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월요일쯤부터 출근하려고 그러면 또 적응이 안 될 거야. 월요병이라고 하죠. 네, 학원들도 월요병이 있습니다. 네, 그 학원생, 수강생들이 한참 쉬다가 나오면 리셋돼 있어. 좀 약간 좀 비몽사몽해. 뭔가 가르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다시 가르치는 그런 느낌인데, 자, 여러분들도 한 주가 시작됐는데, 항상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기대와 또 이 흥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뭐,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일, 이런 거 생기길 진짜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기쁨이 가득하고 즐겁기를 기원합니다. 네, 항상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고, 뭐, 로또다, 뭐, 코인이다, 주식이다, 뭐,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돈도 잘 벌고,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잘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또 곧 다가오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녹음은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좀 업로드가 늦을 수는 있어도, 제가 허접해도 할 건 해요. 네. 또 이러겠지. 안 하니만 또 못하다. 자, 여러분들의 게시판 댓글, 뭐, 사연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어줍지 않은 방송 한답시고, 나 꼴값도 안 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이 방송이 즐거워. 내 얘기를, 어줍지 않은 얘기지만, 그냥 혼자 주저주저 거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들어주고 있어서,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